자, 이렇게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조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마다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두 개니까 어떤 이미지가 지금 보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되겠죠? 뭐 이미지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두 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인덱스라고 하는 값, 즉 0에서부터 시작되는 0으로부터 시작되는 숫자 값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 변수를 먼저 하나 선언을 하죠. int 타입의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처음에 0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이미지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우리가 저 인덱스 값을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인덱스 값을 무슨 얘기냐?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요. 플러스 이퀄 뭐예요? 인덱스는 인덱스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인덱스의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 0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0, 1, 2, 3, 4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두 개의 이미지 뷰를 가리키기 위한 인덱스 값이니까요. 01, 01, 01, 01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if라고 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1보다 크면 그죠? 2 이상이 돼버리면 뭐 2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인덱스라고 하는 건 다시 0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추가한 이미지 뷰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여기서 비교하는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덱스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요. 이 인덱스 값이 가리키는 거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if라고 해서 또 비교를 해볼게요. if라고 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equal 2개 붙이면 같으냐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미지 뷰를 가리킵니다. 자, 중괄호를 하고요. 첫 번째 이미지 뷰에 해당하는 인덱스 0이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미지 뷰를 보여주고 두 번째 이미지 뷰를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뷰라고 하는 저 변수에 할당된 객체점 해보면 자, set visibilit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visibility라고 하는 속성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t visibility라고 하고요. 자, 대문자 V로 시작하는 뷰점 해보면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visible이라고 하는 게 있고 invisible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visibility 속성의 값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visible 상수를 설정을 하면 이미지 뷰가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거는 .set visibility라고 한 다음에 view.invisible로 만듭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else if라고 해서요. index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라 1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반대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 뷰인 이미지 view.set visibility라고 해서 첫 번째 이미지 뷰는 view.invisible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뷰 2는 이것 .set visibility라고 해서 view.visible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여지겠죠. 그죠?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계속 바뀌면서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실행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아까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니까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차지를 해서요.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기하지만 이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CPU나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안 될 정도로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CPU나 메모리를 많이 늘려주시면 좋은 걸로 이렇게 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PC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실행하는 게 이게 너무 버겁다라고 하면 실제 단말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단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단말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에뮬레이터로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는데 우리 아까 보면 에뮬레이터가 x86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x86으로 해야 그나마 빨리 실행이 됩니다.
ARM 같으면은 이제 주로 메모리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겠죠. CPU하고. 근데 x86으로 하면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노트북이나 PC에서 바이오스 쪽에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책을 참조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네요. 그죠?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앱을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여기 위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보이죠? Connected Devices에 보입니다. 이거 선택된 상태로 OK 눌러봅니다. 자, 선택된 상태로 해서 OK를 누르면 지금 만든 앱이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이 되면 자,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아래쪽에 Gradle Build Runn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빌드 과정을 거쳐서 자, 컴퓨터가 알아먹는 포맷으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뭐 CPU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도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이제 파일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빌드 과정이 다 끝나면 APK라고 하는 설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에뮬레이터로 복사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다 만들고 나서, 자, 앱을 다 만들고 나서 배포를 할 때는 APK라고 하는 설치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배포 파일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도구에서는 그 과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이제 인스톨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PK라는 설치 파일을 이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칭 액티비티라고 떴네요. 이제 화면을 띄우겠다는 겁니다. 자, 떴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이미지 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뷰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이미지 바꾸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첫 번째 이미지. 왜냐하면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가 0, 1, 0, 1로 계속 바뀌니까요. 자, 0일 때는 첫 번째 이미지 뷰가 보이도록 하고 1일 때는 두 번째 이미지 뷰가 보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버튼에다가 기능을 붙여보니까 진짜 뭔가 앱처럼 동작을 하죠. 자, 우리가 아직까지는 화면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자, 지금 뭔가 기능이 동작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을 건드리더라.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가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기호 자체도 익숙하지 않다. if else, if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는 자바의 기본서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자, 그리고 기존의 표준 자바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여기 클래스라고 해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익스텐즈하는 이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onCreate라고 하는 건 표준 자바에 없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바라고 하는 걸 기존에 많이 안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내용들은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set content view 이런 것들 다 새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자바를 그렇게 많이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뒤쳐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코드 양이 지금 이 기능을 만드는데 코드 양이 봐봐요.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과정을 이 적은 코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과 뷰의 전환 부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좀 재밌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